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11월 30일 일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11월 달에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조금 빠르게 한 1, 2주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아주 추운 날씨에 진행되는 것보단 그래도 말들이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 때 뛰는 게 가장 좋겠죠. 예전에는 그랑프리도 핸디캡으로 진행됐었잖아요. 이제는 진검으로 핸디캡 이런 운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랑프리 전에 막 그래서 안 가고 막 이랬어요. 부담량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고. 자, 진검 승부에 그랑프리가 있을 예정이고, 또한 그 그랑프리 가장 큰 대회인 만큼 오늘 저도 승부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좋은 복병들, 선전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 있는 복병들을 많이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 역시나 이세마 경주로 시작을 하고요. 자, 그 이세마 가운데서는 3번 포에버 히트라는 마필이 자, 그래도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우선 능검 자체가 참 좋았던 말이에요. 능검 자체가 좋았던 말인데 실전에서는 최적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깨졌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본래 좀 아쉬웠었고, 그런 면에서 포에버 히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개는 어렵지 않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에는 빠른 말이 거의 없어서 아마 4번이나 5번 요런 말들이 앞에 갈 것 같은데, 아마 선행 아니면 뭐 최소한 두 번째 정도 전개를 할 것이라서 4번 포에버 히트가 뭐 전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포에버 히트 놓고 압축을 들어가는 경주이고요. 안쪽에 1번 클러치 매직이라는 마필이 지난 경주는 2차권이 좀 밋밋해서 좁히면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1번 게이트예요. 게이트 이점으로 아마 초반부터 좀 강한 추진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개상 클러치 매직이 좀 서둘러부터 전개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바람개비는 이제 따라가는 전개. 1번이 빨리 붙어서 추입에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바람개비가 앞에서 그냥 버텨내느냐, 올라오기 이전에. 그리고 그 외는 외곽에 8번, 9번 정도가 있는데 8번도 다시 한번 또 외측에서의 출전이라는 점. 지난 경주도 외측이었고 이번에도 외측에서의 출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개가 좀 늦었던 9번 음파 부스터가 그래도 능력은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세마 첫 경주는 4번 포에버 히트를 필두로 해서 1이냐 또는 5냐, 요 게임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나마 복병은 9번 정도 인기마 싸움으로 보겠고요. 4번 인기 1위 마필을 축으로 해서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예요. 서울 2경주는 6번 마이티 샤인이 아주 강하게 팔리네요. 뭐 문세영 기수라서 더 세게 잡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워낙에 이번 경주가 편성이 약합니다.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말 그대로 첫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 같아요. 자, 6번은 저 역시 충막감으로 좀 보겠습니다. 6번을 필두로 해서 이제 붙여먹기 싸움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저는 1번 성실 위너가 우선은 게이트 이점을 살려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원게이트에서의 선행 찬스인 이상 1번 성실 위너를 상대마 1순위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팔리는 말이 삼정 위너, 또 4번 대한코코즈, 여기에 이제 아웃스탠딩 걸 정도가 복병 정도인데, 11번도 대한코코즈랑 지난번 같이 뜰 때 보면은 2차권이 그냥 밋밋하니까 좁혀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들이 잘 뛰면 이런 말들이 잘 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대한코코즈도 그렇고 아웃스탠딩 걸도 그렇고 지난 경주 다른 말들이 다 못 뛰니까 그렇게 뛰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삼정 위너, 그리고 전개로는 1번 성실 위너. 자, 요 위너 두 마리가 안쪽에서는 좀 승부가 될 것 같고, 그나마 한별이보다는 2여기가 나으니까 대한코코즈를
한별이보다는 좀 더 낮게 보는, 좋게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6번이 이번에는 입상을 할 것 같고요. 저는 1번이냐 2번이냐 싸움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한 마리 더 고민해야 된다면은 4번 정도가 되는 그런 경주. 여기도 마찬가지 인기 1위 마피를 필두로 해서 상대만 압축하고 어디로 주력을 들어가느냐, 그게 관건인 게임이다 판단이 됩니다. 자, 3경주 와볼게요. 자, 3경주가 좀 혼전도가 있죠. 여기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 5번 만근 크라운이라는 말이 검증되지 않은 말입니다. 어떤 검증이 되지 않았느냐, 거리에 대한 부분이죠. 거리.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국산마들 거리 늘어났을 때, 승분전 나설 때 거리 늘어난 말들 뚝뚝뚝뚝 하염없이 부러진다고, 바로 극복하는 말이, 제가 올해 대충 보면은 10번 뛰면은 한 8번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런 말들, 거리 늘어난 말들 거의 한 8, 9번은 부러진 것 같은데, 거리 늘어나서 그렇게 막 자주 못 들어와요. 애들이 다 보면은. 뭐 특히나 서울에서, 부산은 종종 잘 통하긴 하는데 서울에서는 진짜 많이 부러져요. 거리 늘어나는 말들. 그래서 재미도 많이 봤었지만, 이번에 이세마가 거리를 늘려 나온 거는 목적의식은 뚜렷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안쪽에 3번 맥스맨이라는 말도 지난번 거리를 늘려서 1700 출전했었잖아요. 그 당시 거리가 늘면은 아마 계속 얘는 힘으로, 단거리에서 힘으로 뛰었었던 말이라 중장거리로 오면은 아무래도 좀 여유를 갖고 힘 한 배를 하면서 말을 타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난번에 좀 서두르면서 말을 탔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규현이가 기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맥스맨도 좀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참으면서 타면은. 만금 크라운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내측 기댐이 아주 심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할 뻔 했을 정도니까. 자, 이거 지난번에 이제 농협중앙회장배 경주는 워낙 뭐 구미가 강했던 게임이지만, 그때는 다행히 기대는 모습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금 크라운이 힘이 좋은 말인 거는 데뷔전에서 봤어요. 의도적으로 이번에 거리를 좀 늘려서 출전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만금 크라운 가지고 막 서두르면서 힘 빼면서 타면은 무조건 꽝이에요. 그러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뛰는 말이, 참았다가 한 발 써야 되는 말이 막 서둘러서 막 초반 자리 잡기 싸움 들어가고 막 일부러 밀어가지고 말 타고 그러면 안 가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맥스맨이 딱 그렇게 초반부터 좀 서둘러서 탔거든요. 만금 크라운도 그렇고 맥스맨도 그렇고 늘어난 거리에서는 최대한 차분하게 타면 되고, 최하위 등급에서의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액면은 9번 파워풀 슬로가 이제 액면은 드러나 있는 마필인데, 얘도 마찬가지 지난번 발주가 늦으면서 추입 타이밍 조금 늦게 잡아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 레이스는 저는 만금 크라운이 종반 힘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힘 한 배만 좀 잘 하면서 말을 타준다면은 늘어난 거리에서도 저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갈 것 같습니다. 5번을 필두로 드러나 있는 액면의 9번, 그리고 좀 더 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3번, 여기에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4번 여명의 순간까지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이번 부산 1경주는 다시 1등급 레이스를 바로 부산 1경주에 잡아놨어요. 자, 이번에 다들 기복 있는 말들이 출전하고 있어서 누가 실전에서의 적응력이 좋아질 거냐, 요 게임인 것 같은데, 자, 4번 갤럭시 로드가 지난번 코리아컵을 뛰었거든요. 코리아컵에서 나름 뭐 거리차는 있었지만 나쁘지 않게 경주력을 좀 보여서, 여기에서는 그래도 가장 보여준 게 액면이 가장 나은 말이다 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지난 경주 때 입상을 했었던 이제 헌터 드래곤이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인기만데, 그 전에 갤럭시 로드한테는 또 형편없이 깨졌었던 말이에요. 그런 만큼 액면상 갤럭시 로드가 이번에 먼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경주인 거고, 헌터 드래곤이 지난 경주 때는 외곽 3선 외곽 전개를 뛰었거든요.
그거를 극복해내면서 말을 타줬어요. 그러니까 상금 많은 경주에서 굳이 헌터 드래곤이 일부러 안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부러 안 갈 필요는 없어서 헌터 드래곤이 우선은 열심히 탈 것 같고요. 문제는 얘예요. 이 마하타이탄. 얘가 지난번에 깜짝 삼착이거든요. 마하타이탄이 의외로 잘 뛰었고 얘가 지난번에도 거의 선입으로 탔었는데 이번에는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경주 조건이니 자 1번 마하타이탄이 아마 현장에서도 좀 저는 바람이 좀 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하타이탄이 선행을 가면 다행인데 가장 빠른 거는 그래도 외측이어도 닥터 시저가 제일 빠르거든요. 닥터 시저가 선행을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마이타이탄이 따라가는 지난번처럼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과연 지난번만큼 뛰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마하타이탄 같은 경우가 저는 딱 보기에는 팔릴 수밖에 없지만 걸음 자체가 다 나온 말이거든요. 걸음 자체가 다 나온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하타이탄이 그냥 뻔한 인기마가 될 소지가 저는 좀 있어 보인다. 안쪽에 3번 닥터 캡틴이 올라오거나 이건 점핑으로 출전인데 52kg에 가벼우니까 선두권이 그리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닥터 캡틴이 올라오거나 헌터 드래곤이 올라오거나 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차라리 앞에서 버틴다면은 7번 닥터 시저가 그냥 댕가서 버티는 차라리 닥터 시저가 댕가서 버티는 그런 그림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하타이탄이 뭐 걸음이 뭐 더 늘어날 건 없으니까 물론 선행을 안주 혼자 편안하게 가면 뭐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요경주가 지금 1군 경주에서 지금 기복마들이 다 즐비하는 그런 경주니까 서로 가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4 놓고 5번이 되던 3번이 되던 요런 말들이 아마 이 정도 편성에서는 열심히 올라오려고 할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선행을 간다면 7번을 저는 복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서울 4경주 갑니다. 서울 4경주. 서울 4경주가 1번 나올 패스랑 7번 두 손 으뜸이 인기만데 자, 나올 패스란 마필이 번번이 팔리고 못 가고 있는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이 4회 때 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때는 외측 전개 외측에서의 전개였기 때문이었고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긴 했어요. 선행을 가긴 했는데 이 말이 몰래 모래 맞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안 맞으려면 선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외곽에서 말들이 붙으면 견제를 받는단 말이죠. 견제나 압박을 받으면 오히려 선행을 안 가는 것보다 못한 압박을 받게 되면 차라리 안 가고 따라가는 게 훨씬 나은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나올 패스는 모래를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선행을 가서 계속 압박을 받더라도 내주지 않으려고 내주는 순간 모래를 맞으니까 지난번 약간 무리가 된 듯한 그런 전개였어요.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11월 25일 날 망사 가면을 신청했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망사 가면을 신청을 한 거예요. 지난 경주 이후로 망사 가면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면을 쓰면은 조금은 모래를 맞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그래도 덜 반응을 하니까 이번에는 원게이트에서 그대로 선행을 가도 좋고 모래를 맞아도 가면을 썼으니까 선입으로 웬만큼 띄워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전처럼 지난 경주 때처럼 약간의 좀 힘을 쓰면서 무리하게 타는 게 아닌 원게이트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힘 한 배를 좀 하면서 탈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7번 두 손 으뜸이 밀고 나와가지고 두 손 으뜸이 선행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선행을 가던 따라가던 이번에는 나올 패스가 망사 가면을 신청하고 나왔으니까 그래도 저는 좀 더 이번에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앞선이 좀 밋밋해진다면은 외곽의 브리도 트로피나 11번 라운 파이널 요런 말들이 선의권에서 앞이 죽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겠죠. 뭐 다른 말들은 앞이 죽으면
추입으로 이제 터뜨릴 수 있는 말들이겠죠. 추입으로. 여기서는 뭐 2번 서울농부 같은 말이 추입이 될 것 같고, 또는 6번 굿파이터 요런 말들이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전개. 근데 이런 것도 자력이 아니라 어부지리로 앞이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됐을 때 약간의 좀 전개운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 가장 기대하는 말로는 1번 나올 패스가 이번에는 망사 가면을 신청을 했으니 1번을 필두로 해서 7번, 10번, 11번 이렇게 1번 놓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1위 팔리는 말을 축으로 추천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주들을 제가 승부로 계속 전반부는 잡고 있지 않은 이유인 겁니다. 아니면 좀 더 메리트 있는 승부, 복병이나 도전마 이런 말 놓고 때렸을 때 배당도 아주 좀 기대가 될 때 승부를 가져가야 되는 거라서 초반에는 조금 얌전하게 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영영브라보가 인기 1위로 강력하게 잡혀 있는데, 자, 요거는 얘를 좀 보고 있거든요. 8번 밤토리밤밤이라는 마필. 밤토리밤밤이 능검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능검 자체는 그리 썩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조교가 좋았어요. 조교가 능검은 썩 좋진 않았지만 조교가 좀 좋았어가지고 나름 데뷔전에서 좀 의지를 보이면서 말을 타더라고요. 조교빨로 나름 가능성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오히려 조교가 좋으니까 아주 의욕이 높아져가지고 좀 무식하게 힘을 많이 쓰면서 말을 탔어요. 말이 좋으니까 조교 때 느껴봤거든. 이게 말이 좋다라는 걸. 그래서 아주 뭐 의욕적으로 말을 타긴 했지만 아직 경험이 데뷔전이다 보니까 소화를 못하면서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마지막에 착순에 머물렀는데, 저는 데뷔전 성과치고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 정도면은. 오히려 그리고 2전째가 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자, 이 영영브라보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솔직히 저는 기록 때문에 팔리는 게임이다라고 봅니다. 다른 말들이 기록이 형편없거든요. 영영브라보가 이게 주행검사 때도 불량주로에서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자, 이게 기록상 아주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으지만 저는 밤토리밤밤을 놓고 공략을 하고 싶고, 영영브라보와 한 방을 먼저 보겠지만 혹시 얘가 부러지면 다음 이지스 크라운이라든가 또는 9번 오아시스형 요런 마필들과의 조합 속에 중배당 가능성도 좀 열려있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자, 3번이 인기 1위지만 8번 밤토리밤밤이 데뷔전 저는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8번을 필두로 3번, 5번, 9번 요 조합이 나왔을 때는 중배당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이니까 저는 8번 밤토리밤밤, 자, 요 놈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 자, 오경주는 이번 세네파이터가 강력하게 팔립니다. 자, 세네파이터는 지난 경주 입상을 했고 그대로 이번 경주도 가벼운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전개상 가장 유리한 마필이에요. 전개상. 뭐 세네파이터가 안쪽에서 뭐 워낙 강력한 축으로 지금 잡힐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 역시도 세네파이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이게 세네파이터가 아니었다면 또 다른 말을 선택을 한다면 세네파이터 말고 또는 8번이 여기서는 되는 경주거든요. 근데 8번이 보니까 인기 2위로 잡혀요. 8번이. 이 소프트 파워가 얘는 모래 맞고서 항상 바닥에서 추입하는 말이에요. 모래 맞으면서. 근데 이번 경주 보니까 구미도 약하지만 그렇게 말 자체들도 빠른 말들도 아니에요. 보면은 안쪽에서 뭐 2번, 4번 여기 뭐 4번 큐피드 미르 또는 외곽에서 레이저런 요런 말들이 초반에 저는 그래도 앞선에 좀 진출해 줄 수 있는 5번도 있죠. 스위트송 요런 말들 정도 나오는데 얘네들이 앞에 무조건 나와서 뛰는 말들도 아닙니다. 즉 소프트 파워가 얘를 모래를 안 맞게 외곽으로 감는다거나 요런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소프트 파워가 최근 보여준 걸음보다는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모래를 맞고 안 맞고 차이인데 이번에는 저는 모래를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요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세네파이터랑 소프트파워가 최저 배당이긴 하지만 요거는 그래도 원틀로 보고 싶다. 오히려 저는 이거 소프트파워가 모래만 안 맞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얘를 놓고 공략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뭐 2번이 워낙 안쪽에서 편안하게 전개를 할 것이라서 28 막권을 그대로 한방 보고 있는 그런 경주이고, 여기에 그게 아니라면은 선행을 갔을 경우 큐피드 미르, 선행을 갔을 경우에 큐피드 미르이고, 6번 브리도 킹스타는 저는 얘는 그다지예요. 얘는 그다지. 뭐 잡히긴 했지만 얘는 그다지 이렇게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고, 복병으로 하나 재밌게 보는 말이 얘거든요. 레이저런. 얘가 이번에 초반에 선두권에 좀 일찌감치 붙여갈 것 같고, 외곽이라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 재검 받을 때 걸음도 양호하고 2역 기수가 타는 것도 굉장히 수상한 부분이고, 변수는 요 11번 레이저런이 될 것 같습니다. 냄새는 딱 거기서 나요. 2번 세네파이터를 필두로 모래를 안 맞을 수도 있겠다. 8번 소프트파워. 선행이라면 4번. 이것저것 그게 아니라면 복병은 11번이니까 요렇게 2번에 붙여서 요렇게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반부는 요렇게 가고 오늘 첫 번째 승부 갈게요. 첫 번째 승부. 오늘 첫 번째 승부는 이번 경주 부경 3경주에서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기마가 4번 제이드 팰리스입니다. 제이드 팰리스. 자, 이 정도면은 뭐 세게 잡힌 말이에요. 세게 잡힌 말인데 아직 입상은 없는 말입니다. 아직 입상은 없는데, 제이드 팰리스가 보면은 데뷔전에서 이전째 인기마였어요. 인기마였고 그 당시 배당판에서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인기 4위권으로 잡혀있던 말이 인기 1위로 갔으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내용이 좀 있고 승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곽으로 전개를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4번 게이트면 휴양후 출전이긴 하지만, 자, 제이드 팰리스가 액면상 인기 1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액면상. 근데 이번에 안쪽이긴 하지만 공백 여파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이드 팰리스가 드러나 있는 액면 인기 1위이긴 한데, 저는 항상 경마하면서 철칙이 있죠. 관리마, 노리는 말 관리마가 있으면 아무리 강축이 있어도 그놈을 놓고 때린다. 왜? 우리 마판에서는 인기마들 조금만 실수하면은 빠지고 자빠이 시켜버리고 막 이런 것들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자, 복병이 무조건 열심히 타는 말들이에요. 준비된 말들이. 저희가 이번 경주 열심히 탄다라고 보는 말은 제이드 팰리스도 열심히 타면 좋지만 얘는 이번에 열심히 타는 말로 봅니다. 바로 1번 세네일이란 마필. 얘는 이번에 열심히 탄다라고 봐요. 저는 지난 경주 때 세네일을 좀 약하게 봤던 게, 지난번에 조교 자체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말이 아직까지 확실히 완성된 거는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조교가 약하다 보니까 체중도 9kg 늘어나서 출전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조교도 약했었지만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준비는 좀 덜 되고 모래까지 맞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안쪽 게이트라서 앞에 밀고 나오면 가능성은 있었죠. 하지만 준비가 조교가 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세네일이 저는 무조건 열심히 탄다라고 보는 게, 지난번보다 조교 강도를 올려주면서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한번 밀고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 똑같이 받았는데 지난번보다 저는 적극적으로 밀고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지난 경주 한번 볼게요. 1번 게이트에서 세네일이 지난번에는 조교가 좀 약했어요. 자, 1번 게이트에 출발해서 오늘은 아주 강하게 밀고 나오는 걸 기대합니다. 이거 강하게 안 밀린 거잖아요. 이번에는 좀 강하게 밀고 나오는 거를 기대해요. 요거는 그냥 발주 나와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는 모래를 맞겠다는 거거든요. 계속 모래 맞죠? 모래 맞으면서 말이 뒤뚱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이러고서 들어올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자, 말을 이렇게 타고 뒤로 쭉 밀린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탔어요. 왜? 말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었으니까. 조교가 약했었으니까. 직선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밀지도 않아요. 자, 이거는
이빠이 가는 경주 아니거든요. 대충 타면서 착승권만 지켰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면 새내일이 요거는 선행까지 한번 노려갈 수 있다. 여기 지금 발빠른 말이요. 발빠른 말이 그나마 순발력 있는 말이 3번 안쪽에서는 3번 울프 스텝 그래도 순발력 있는 말 다 표시해 볼게요. 3번 4번 제이드 팰리스도 뭐 밀고 나올 수 있어요. 외곽에서는 7번 8번 요런 말들 그리고 12번 미스 스나이퍼까지. 근데 이 중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말은 요거 탑큐 그리고 미스 스나이퍼 얘네들이 밀고 나오면 선행인데 부산은요 자 발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외곽에서 먼저 나와도 안쪽에서 밀면은 결국에는 안쪽 말이 거의 선행을 가거든요. 부산은 외곽이 아무리 빨라도 진짜 월등히 빠르지 않는 이상 안쪽이 밀면 거의 선행을 가요. 이번에 새내일이 저는 지난 경주처럼 그냥 널널하게 가는 대로 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초반부터 좀 작정하고 밀고 나오면 모래도 안 맞을 수 있는 경주. 말 그대로 기습 선행이 가능한 경주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의 첫 승부를 새내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지난 경주에서는 말이 이거 아직 아닌데 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좋아요. 좋기 때문에 1번 새내일이 적극적으로 밀어서 모래를 안 맞게 앞장을 나서 준다면 이번에는 배당으로 가능합니다. 새내일을 오늘 첫 승부로 노려가도록 할게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서울 6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는 외곽의 즐거운 상상. 자, 이 즐거운 상상이 지금 연장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올 때마다 이 말은 제가 계속 적중을 해왔었던 말입니다. 즐거운 상상. 지난 경주에서도 제가 요거 승부로 먹었던 말이에요. 근데 즐거운 상상이 그동안 전개가 늦어가지고 더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또 축으로 갔고 그럴 만한 이유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즐거운 상상이 더 뛸 게 없어 보여요. 더 뛸 게 없어 보여요. 자, 진짜 미친듯이 쥐어짜내가지고 이빠이 가겠다 맘먹으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부담 용량도 올라갔죠? 게이트 가장 외곽에 있죠. 지난번 뛴 걸로 봤을 때도 더 뛸 것 같지 않은데 워낙 연투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는 즐거운 상상을 놓고 가면은 안 된다. 제가 연속해서 먹은 이상 이번에는 축은 아니다. 즐거운 상상이 축은 아니다. 라는 생각. 그리고 저는 지금 즐거운 상상을 주력으로 가지도 않을 생각이에요. 이번에 저는 굉장히 좀 고비를 만났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즐거운 상상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 그러면 뭐 놓고 갈 거냐? 얘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3번 글로벌 8호화. 야, 얘가 좋아졌거든요. 얘가 좋아졌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8월 2일 때였어요. 8월 2일날. 8월 2일 경주가 진짜 말이 좋아졌을 때예요. 근데 그 이후로 발주가 좀 늦고 내측 기댐을 두 번 연장을 보였어요. 이 말이 8월 2일날 참 좋았거든요. 근데 그 두 번 연장 그 이후로 발주도 늦고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력 발휘가 안 됐는데 지난 경주 보니까 지난번에도 발주는 좀 좋지 못했고 기대는 것도 좀 있었지만 그 전보다는 좋아졌어요. 컨디션 자체가 좀 회복이 됐더라. 이거 제가 영상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전보다는 분명 좋아졌더라.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면은 글로벌 8호화가 발주만 잘 나와봐라. 이번에는 된다. 근데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조교 강도를 대폭 올렸었어요. 대폭 올린 게 이번에는 한번 확실히 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얘도 지금 8전을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9전째예요. 9전. 조만간 10전 되는 말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입상을 못했다면은 조교사가 마주 눈치를 보게 돼요. 자, 비싼 돈 주고 외국에서 사왔는데 입상 못하고 있으면 진짜 눈치 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10전 안에 어떻게든 간에 입상을 시켜주려고 조교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글로벌 8호화가 이번에는 한번 입상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일 수 있겠다. 그러면 글로벌 8호 한번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난번 좀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이 살짝 발주는 늦어요. 요거 파란색 모자입니다. 살짝 발주 늦고 요거예요. 요거 발주. 살짝 발주 늦었죠. 5번이. 그리고 직선에서도 좀 기댔어요. 좀 발주가 늦으니까 맨 바닥에서 타고 오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그냥 무리하지 않고 따라왔는데 4코너 때 이 정도까지 좁혀왔잖아요. 중후미권까지 좁혀왔다가 직선에서 이제 기대는 거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수가 이 제어를 이전보다는 잘했고 그 전에 막 펜스에 부딪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이 지난 경주 때는 기대는 것도 어느 정도 제어가 좀 됐어요. 말이 제어를 하니까 잡혀왔고 직선에서의 탄력도 이전보다 좋아졌고요. 즉 이번에 발주만 좀 잘 되면 추입 타이밍도 빨라질 수 있고 조교를 특히나 이번에 세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대는 거는 물론 탄력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보였기 때문에 글로벌 8호화가 이번에는 저는 때리는 타이밍이다 라고 봅니다. 3번 오늘 승부 레이스로 3번을 놓고 요거는 들어갈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계속 축 놓고 때려 먹었던 즐거운 상상 이번에는 저는 곱이 만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축으로 가는 경주 아니고 주력으로 가지도 않을 거예요. 받쳐만 놓고 중배당을 적극적으로 이건 노릴 거니까 서울 6경주를 승부 레이스로 붙습니다. 3번 글로벌 8호화 처음 입상하는 거 요번에 한번 잡아먹도록 해보죠. 자, 부산 4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는 오늘 부경에서 메인으로 들어갈 거예요. 부경에서 메인으로 들어갈 건데 자, 여기는 아주 안 팔리는 W 마필 놓고서 승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기마가 6번 탄탄대로가 팔리네요. 탄탄대로. 자, 지난번 입상을 했던 말 액면상 입상을 했던 말은 기본적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쉐클선이라는 마필 얘도 액면상 그동안 띵 구미가 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월등히 좋아서 팔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액면상 팔리는 것들이거든요. 액면상. 뭐 하나 더 말씀드릴까? 이거 올라운드 원. 얘 추입력 좋은 말이잖아요. 추입해서 올라올 때 직전에 제가 또 중배당 맞춰먹기도 했잖아요. 지난 경주에서는 발주 늦고 뒤늦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언제든지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인기마로 잡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능성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가능성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말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은 말이 진카거든요. 보여주지 않은 말. 저는 이번 경주에 얘 놓고 한번 승부할게요. 안 팔리지만 7번 언리미티드 런이라는 마필. 왜? 얘는 지난 경주에 다시 악벽을 보였습니다. 악벽을 보이면서 능력 불발휘 경주예요. 가서 짓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능력을 아예 못 끌어냈던 경주예요. 어떻게 못 끌어냈느냐? 처음에 늦발했습니다. 원래 이 말 선입이나 선행을 기대했던 말이거든요. 처음에 늦발했어요. 그리고 늦발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붙으려면 힘은 힘대로 힘쓰면서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주 무리하게 힘을 쓰면서 전개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외곽으로 거리 손해까지 봤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지난 경주 뛴 겁니다. 즉 이번 경주는 정상으로 발주해가지고 가장 베스트는 선행 아니면 선입 이렇게 타고 뛰어야 진짜 실력이고 가서 깨져도 이렇게 타고 깨져야지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지난 경주는 아예 능력 불발이었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지난번 어떻게 기수가 말을 탔는지. 이번에 기수까지도 교체를 하고 나왔거든요. 언리미티드 런 요거 지난 경주에 앞에 갈 수 있는 찬스 만났는데 5번이 난데없이 늦발하더라고요. 5번 파란색 모자입니다. 늦발해요. 자 보세요. 자 5번이
늦바라면서 요거예요. 요거 5번이 늦바라면서 요렇게 나왔어요. 원래는 발주하면 바로 앞에 나와야 되는 경주였는데 난데없이 늦발을 하고서 앞에 말들이 뭉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리미티드 런에 아주 당황스러운 전개가 이어집니다. 늦발하고서 이제 뭉친 가운데 외곽을 뱅뱅 돌게 되고 이제 인기마로 팔렸으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힘은 힘대로 막 써야 돼요. 모래 빠지면서 힘은 힘대로 쓰고 성과는 없고 직선에서 그러니까 걸음은 안 나오고. 근데 오히려 입상을 못할 바에는 아예 이렇게 걸음을 안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나요. 그러면 다음 경주 배당이라도 있으니까. 이번 경주에서 언리미티드 런이 이렇게 안 팔리는 거는 지난 경주 아예 올라오는 걸음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게 나요. 아무 의미 없이 지난 경주 뛰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거 항구라 할 수 있는, 정상으로만 발주해서 앞에 붙어준다면 제대로 항구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라 보여져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난 경주 능력 불발이. 자, 이번에 제발 간절히 발주만 제발 잘 나와라. 지난 경주처럼 어정쩡하게 바보같이 나오지 말고 발주만 잘 나와서 그러면 앞에 무조건 붙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모래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발주만 잘 받고 앞에 나와서 선행이던 두 번째만 따라가라. 가서 깨져도 좋으니까 그렇게 타라. 그러면 분명히 가능성 있는 말이라는 걸 보여줄 거라서 오늘 부경 4경주에서는 과감히 복병, 바람 불어도 인기 6위일 것 같은데, 중배당으로 이거는 됩니다. 언리미티드 런. 저 요놈 추천드릴게요. 비인기 복병을 오픈하고 요놈 놓고 한번 중배당 승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나이스포스가 인기 1위입니다. 아주 선행력 하나는 진짜 좋은 말이잖아요. 나이스포스가. 자, 근데 이번 경주는 KRA 스프린트 서울 대상 경주입니다. 단거리 스프린트 대상 경주예요. 나이스포스도 빠른 말이긴 하지만 얘만 빨라? 다른 애도 빨라. 왜? 스프린트 경주고 대상 경주고 비싼 상금, 많은 상금 걸려있기 때문에 나이스포스 혼자 선행각에 안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나이스포스가 백 나가서 붙잡고 전개하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최대한도로 그 누구도 딱 붙을 거란 말이죠. 나이스포스가 그냥 혼자 붙잡고 선행가는 수준의 그런 레이스가 되지 않게끔 다른 말들도 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나이스포스가 붙잡고 선행가는 경주가 아닌 이상 아무리 선행력이 좋아도 외곽에서 57 달고 저는 놓고 가기에는 좀 그래요. 이거는 1번 강남 불청객을 노릴 겁니다. 얘가 따라가는 말이에요. 얘가 전개상 유리한 말이고 앞이 싸우면 싸울수록 강남 불청객은 유리한 게임이 될 겁니다. 게이트까지 1번이니 얼마나 좋아요. 앞에서 싸워라. 나는 그냥 안쪽에서 자리만 딱 잡고 있으면 진로 빵 열리는 그런 경주니까. 강남 불청객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경주에 왔다. 나이스포스가 앞에 가던 실버레인이 앞선을 나가던 그 외에 다른 말들이 앞에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강남 불청객을 놓고 가는 게 딱이다. 1번을 놓고 그래도 12이 세니까 12를 가장 먼저 보긴 하는데 12이 아니라면 그 다음 순위 5번도 아니라면 그 다음 순위 11번까지 1번 놓고 이거는 중배당 기대해 볼 수 있다. 12로만 그냥 끝나는 게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부산 5경주로 가면서 자, 이번 경주는 부경에서 다시 한번 승부로 들어갈 건데 이번에는 부경에서의 스프린트 경주입니다. 대상 경주. KRA 스프린트 영남 대상 경주입니다. 자, 이 레이스 보니까 잘 나가고 있는 말들. 자, 보세요. 1번 브리더 프린스. 아주 상승세 뚜렷하죠. 액면상 인기 1위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위너 클리어. 지난번 국제신문배에서는 상대가 좀 강했지만 그 이전에 좋은 추임력도 보여줬던 말이고. 자, 액면상 브리더 프린스 앞에 나가고 여기에 이제 이 위너 클리어 올라오고 혹은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상승세 레이스맨까지. 야, 레이스맨도 앞에 무조건 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자, 드러나 있는 액면은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인기 1, 2, 3위로 팔리는 경주인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복병이 없으면 얘네로 갖고 공략을 해야 돼요. 다른 복병이 없다면. 근데 제가 이번에 복병이 하나 보여서 그놈 넣고 저는 승부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보이는 복병이 뭐냐면 저는 얘가 보여요. 얘가 6번 사막의 꽃이. 얘가 보이는 경주입니다. 사막의 꽃이라는 말이요. 직직전 제주도지사배 경주는 뭐 안말 대상 경주 구미가 좀 강했다라고 보고 이제 지난 경주가 실질적인 지난 경주가 승군전이었어요. 지난 경주가 이제 실질적인 승군전이었는데 지난 승군전은 약간의 이제 이전에 비해서 공백이 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승을 하고 승군전을 실질적인 승군전을 가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이 8월 달에 입상을 하고 그 사이 대상 경주가 한 번 있었지만 8월 달에 입상을 하고 지난 경주 10월 그것도 거의 말이에요. 10월 말이니까 약간의 한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정도의 공백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의 꽃이 지난번에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연속 우승을 했단 말이지만 사막의 꽃이 지난번에는 말이 완벽히 만들어 있지가 않았어요. 왜? 공백이 있었고 그러면서 조교 자체가 약했어요. 지난번이. 조교 자체가 약했었던 말이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막의 꽃은 지난번 거품마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막의 꽃이 이번에는 조교 강도를 확실히 올려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막의 꽃이 제대로 된 배당마 역할을 할 거예요. 뭐 인기 마필들이 진짜 미친듯이 잘 뛰어가지고 입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사막의 꽃이 만만치 않은 근성과 뚝심을 이번 경주 보여줄 겁니다. 얘 느리지도 않아요. 근데 선임마로서 전개도 참 잘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막의 꽃이 징카다. 숨겨져 있는 거는 얘다. 6 놓고 그래서 승부 레이스로 들어간다. 왜? 이번에 조교 강도를 확실히 올렸으니까 드디어 사막의 꽃이 배당으로 때릴 찬스가 왔다. 터질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부산 KRA 스프린트 영남 대상 경주는 복병 놓고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서울 8경주입니다. 오늘 서울 8경주가 자, 그랑프리 대상 경주고요. 올해 가장 큰 경주잖아요. 자, 승부 레이스로 붙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능력은 글로벌 히트가 가장 센 말인데 중요한 거는 지난 경주 이제 이 말이 코리아컵에 출전을 못했잖아요. 개인 대염도 있고 해가지고 코리아컵을 건너뛰었고 출전을 포기했잖아요. 건너뛰면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코리아컵도 못 나왔고 지난번 대통령배에 출전을 하긴 했지만 외형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도 경주력에 있어서는 좀 영향을 미치더라. 경주력에 있어서는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코리아컵을 쉬워서 건너뛰었지만 대통령배에서 아무래도 그 경주력 영향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본 대통령배 경주는요. 글로벌 히트가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얘가 가서진 경주는 아니에요. 글로벌 히트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이 이제 조금씩 아파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히트가 아파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 꼭지점을 찍었다가 조금씩 하향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난 경주, 대상 경주, 대통령배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느린 경주였어요. 느린 경주. 왜? 글로벌 히트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말이 예전 같았으면 그냥 다 갈아엎을 수준의 스피드였어요. 대상 경주가, 대통령배가. 그런데 글로벌 히트도 김혜성 기수가 끝까지 4코너까지 참으면서 말을 탔거든요. 얼마나 레이스가 느렸으면은 강풍마가 땅바다 거의 추입해서 탈 말인데 4코너 때는 중위권까지 붙더라고요. 그만큼 레이스가 느렸던 경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풍마가 추입할 수 있었던 경주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글로벌 히트란 말이 베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경주 자체가 느려졌어요. 쭉 뽑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레이스가 느려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번 경주는 어떻게 될 거냐? 글로벌 히트가 지난 경주보다 좋아진 게 없다면 또 느린 레이스가 될 거고, 또 느린 레이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경주예요. 유메노 호노.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경주예요. 지난 경주처럼 경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메노 호노가 여기선 들어올 수 있는 말이에요. 얘가 지난번 YTMB 경주에 출전해가지고 글로벌 히트랑 같이 뛰었고, 그때 이제 스피드 형이랑 들어올 때 유메노 호노가 굉장히 그 당시 YTMB 경주에서, 원래 얘는 추입이나 무빙을 하는 말인데 굉장히 지난번 서두르면서 말을 탔거든요. 굉장히 무리하면서 말을 탔어요. 얘가 지난번에 굉장히 무리하면서 말을 탔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으로 지금 외곽 게이트면은 불리하지만 어차피 얘는 무빙할 말이거든요. 이번에 무빙할 말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하는 거면은 저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마필 컨디션도 최근 일본에서 연장 우승하면서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자, 그렇기 때문에 YTMB에서의 가능성을 받고, 그때는 글로벌 히트가 완전한 베스트였단 말이죠. YTMB 때는. 이 YTMB 때는 완전히 베스트였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유메노 호노가 그 당시 무리하지도 않고, 이번에 무리하지도 않고, 얘가 베스트도 아니면 이길 수 있는 수준의 걸음이란 말이에요. 유메노 호노가 이번에는 된다. 아, 일본산 말 저도 응원하기는 싫은데, 유메노 호노가 된다라고 보고서 이건 오는 거예요. 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그랑프리 때 외국산 말이 지금 일본산 말이 우리나라에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수송을 해야 된단 말이죠. 수송을 하는 비용을 마사회에서 대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사회에서 대주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비용 다 처리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유메노 호노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금을 이번에 노리면서 당연히 오겠지만, 수송 비용 이런 거 따지고 하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지만 이것저것 떼고 하면은 여차 하면은 뭐 손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수송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출전 의사를 밝힌다는 거거든요. 가능성도 봤기 때문이고 최근 컨디션도 좋기 때문이 그거죠. 야, 이거는 유메노 호노가 이번에 외곽이지만 저는 무빙하면서 승부가 되는 그런 경주 같아요. 무빙. YTMB에 같지 않은, 그때처럼 서두르면서 타는 게 아니라 무빙하면서 이번에는 실력으로 한번 때릴 것 같습니다. 자, 유메노 호노, 일본산 마필이 와가지고 낼름 그랑프리 우승하는 그림. 아, 저도 솔직히 그런 그림 보고 싶진 않은데 가능해 보여요. 경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16번 유메노 호노를 가지고서 오늘 그랑프리 승부 경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병 놓고 때려보도록 할게요. 자, 부산 6경주로 가봅니다. 부산 6경주는 축이 없이 팔리는 경주인데, 자, 그래도 최근 계속 축으로 갔었던 1번 파차마마를 저는 다시 한번 봅니다. 요 파차마마는 이때가 중요했던 경주였어요. 언제? 요때. 레이스맨한테 졌을 때. 레이스맨이 이게 요 경주가 어떤 경주였냐면, 여기 영상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경주가 엄청 빡센 경주였어요. 뭐냐면 파차마마가 선행을 갔거든요. 자, 보세요. 10번이 선행을 가요. 이게 파차마마예요. 선행을 갔는데 후속과 거리를 벌려고 나왔으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꽂는 게 맞아요. 이 정도 탔으면. 근데 레이스맨이 괴물인 게 얘를 씹고 넘어가 버립니다. 얘를 이게 빠르게 레이스를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이스맨이 얘를 씹고 넘어가 버려요. 4코너 돌자마자. 씹고 넘어가는 순간 원래 말들은 누가 앞을 쑥 지나가면은 뛰고 싶은 의욕이 훅 떨어진단 말이야. 자기가 대가리고 가고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선행마들이 훅 잡히는 순간 그냥 하염없이 뒤로 가는데 얘는 그래도 마지막에 버텨내긴 했어요.
파차마마도 센 말이니까 버텨냈는데 레이스맨이 괴물이었던 거죠. 파차마마는 레이스맨 같은 말 안 만났으면 이때 더 잘 뛰었을 거예요. 2착으로 버텨냈고 다음 경주 선입으로 또 왔단 말이죠. 그래서 파차마마는 선입으로 또 왔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저는 기대해요. 선행을 기대합니다. 근데 레이스맨 같은 말만 없으면 파차마마가 이거는 댕받고 그냥 꽂아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파차마마의 선행을 이번에 기대해본다. 그대로 꽂아버릴 수 있는 경주. 여기에 이제 2번 라온바이브맨이 붙이던 5번 컬럼비아 챔프가 오던 얘는 이제 모래 반응에 민감한 말이니까 요거 악벽 조심해야 될 거고 한 집이더라도 희망라니가 올라오던 아니면 뭐 아리온 킹카가 나중에 추입으로 하던 어찌됐던 간에 요거는 1번 파차마마가 댕 받으면 비빌 말이 없을 것 같다. 레이스맨 수준의 말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1번 놓고 저는 2번, 5번, 6번 요 조합은 공략해볼만 하겠구나. 파차마마 놓고 레이스맨 같은 말이 없다면 이거는 파차마마가 또 될 수 있으니 요거 놓고 저는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자, 9경주 갑니다. 자, 9경주입니다. 외곽에 9번, 8, 9, 12 인기마입니다. 8, 9는 무조건 이거는 인기마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점대 배당 나오는 경주. 이대로 끝이 나면은 그냥 뭐 인기도대로 끝이 나는 거고 그 다음은 인기 3위는 얘가 팔릴지 몰라요. 현장에서는 5가 팔릴지 4가 팔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병으로 미스 콩코드는 요즘에 좀 늑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판에서는 요게 좀 팔릴 것 같습니다. 4번 러브 오마이니 요게 지난번 휴양 복귀 전이었는데 얘가 이번에는 좀 약간의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다른 말들도 위협적인 말이 없다 보니까 인기막 게임으로 갈 것 같은데 파인핑크가 연속해서 가서 깨졌죠? 연속해서 가서 깨졌는데 이번에 조교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입상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 말 자체의 사이즈는 우승진리가 저는 뭐 더 센 말로 봐요. 사이즈는 우승진리의 걸음이 아직 터지지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지 우승진리가 그리고 얘는 선행을 가야 진짜 자기 실력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우승진리가 선행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경주 같고 외곽이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저는 요 두 마필 최저배당을 볼 것이고 혹시 파인핑크가 최근처럼 또 가서 착순을 된다거나 아니면 우승진리가 선행을 못 간다거나 하면은 하늘 감독에게도 기회는 올 것 같다. 근데 그냥 쉽게 8 놓고 9, 10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얘가 기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 막건도 가능하다. 10번이 좀 불안하게 팔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복조 막건으로 공략을 해도 910 막건은 좀 배당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주 같아서 8이 워낙 세게 팔릴 거니까 8, 9, 10 3마리만 보겠습니다. 8, 9, 10 3마리만 보면서 요거 3마리 3복조로 공략하고 싶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10경주 오늘 후반에 메인으로 한번 붙을게요. 자, 이번 경주 메인입니다. 자, 메인이고 이번 경주 메인으로 붙는 이유는 또 조심해야 될 복병이 하나 있기 때문인데 자, 여기 보면은 1번 미스터 스톰이라는 마필이 강한 축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요거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다 같이 먹었습니다. 이거 승부레이스로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이 미스터 스톰이라는 말이 모래만 안 맞으면은 입상할 수 있는 말이니까 최대 복병이다 라는 설명드리면서 즐거운 상상에 붙여가지고 미스터 스톰을 적중 드렸어요. 뭐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즐거운 상상도 이제 고비를 좀 만났다. 즐거운 상상도 고비를 만났다. 그리고 미스터 스톰도 저는 똑같이 고비를 만났다라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 맞춰 먹었기 때문에 이 말들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둘 다 인기마로 팔리지만 이번에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 미스터 스톰이 모래를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왜? 안쪽이니까. 안쪽에서 갇혀버리면 모래에 맞는 거예요.
모래 맞으면 정신 못 차리는 말이에요. 얘는 모래 맞으면. 그래서 미스터 스톰이 강력한 축으로 잡혀져 있지만 요거는 모래 맞았을 때는 위험하다. 무조건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거나 아니면 2선으로 붙거나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 힘도 많이 써야 되고 아니면 모래를 맞으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자, 우선 선행마로서는 자체 발광이 빠르기 때문에 자체 발광이 선행을 가는 전개가 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저는 얘든 앞에서 앞장을 가는 말이 살아남는 거지. 얘가 앞장을 가면 시원하게 이기겠지만 얘가 앞에 가도 얘도 가능성이 있는데 둘이 같이 들어오는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아. 앞에서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경주 같아요. 그냥 미스터 스톰도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모래 맞을 가능성도 꽤 높으니까. 자, 이 말은 이번 경주는 외측에서 감는 말이 저는 온다라고 보는데 자, 인기말은 지금 퍼지 스텝으로 잡혀져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째고 있는 말은 이거거든요. 바로 9번 글로벌 컴퓨팅이라는 마필이에요. 얘는 외곽 게이트 출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배당판에서 덜덜하게 팔립니다. 복병이에요. 글로벌 컴퓨팅. 근데 얘도 보면은 모래 반응은 안 좋은 말이에요. 모래 반응은 안 좋은데 오히려 안쪽에 있는 미스터 스톰보다 외곽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톰은 무빙하면서 감을 수가 있는 말이에요. 글로벌 컴퓨팅은 무빙하면서 감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물론 거리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거리에 대한 부분 검증이 필요한다. 근데 제가 국산마들이 거리 늘어나면은 부러질 때가 많은데 외산마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외산마. 거리가 늘어도 외산마들은 잘 극복해내는데 글로벌 컴퓨팅도 외산마고요. 자, 죽으나 사나 안쪽에서 자리 잡기 하면서 싸울 말들은 얘네예요. 하지만 글로벌 컴퓨팅은 중반에 무빙을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말이니까 저는 중반에 무빙하면서 변화 있는 걸음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움직이면서 모래만 안 맞아준다면 마지막 후반에 제대로 사고 칠 수 있는 복병일 거다. 송재철 기수가 얌전히 해먹을 수 있는, 조용히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열심히 이거 말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얘는 바람 안 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바람 안 타요. 충분히 배당 메리트 있는 그런 경주라서 9번을 축으로 철저히 저는 중배당으로 오늘 10경주 메인 승부 요거 글로벌 컴퓨팅 가지고 1번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 맞춰 먹었던 말 모래 맞을 수 있으니까 이번은 9번 글로벌 컴퓨팅 복병 놓고 한번 때려봅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가볼게요. 자, 마지막 11경주 뚜렷한 축 없이 팔리는 접전인데 요즘에 브라바조 엠파이어가 너무 바닥에서 뛰고 있죠. 왜냐면 얘도 모래 맞고서 맨날 바닥에서 뛰는 말이에요. 이번 경주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다행히 거리가 늘었으니까 좋은 추입력을 기대하는 건 맞는데 자, 앞에 가는 말이 좀 유리할 것 같고 그 중에서 저희가 요거는 3번 월드 블레임을 지난 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이거는 진짜 2억이 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눈탱이를 제대로 맞아가지고 2억을 주고 샀는데 2억 주고 사는 거는 진짜 그랑프리 바라보고 사는 건데 완전히 이게 실력이 안 나와가지고 마음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 진짜 말 그대로 돈 주고 샀다라고 하면 진짜 가슴이 미어지죠. 월드블레임은 그런 면에서 휴양도 이번에 시켜가지고 말을 좀 만들어서 공백을 갖고 좀 준비해가지고 10월달에 복귀를 했는데 계속 3착 좀 아쉬웠죠. 3착 자, 무조건 얘는 열심히 탑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타는 말이에요. 그래서 월드블레임이 선두권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말을 타줄 것이고 브라바조 엠파이어가 추입 타이밍을 이번에 잡아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 아니면 이제 앞장을 드래곤 게이트가 서둘러 움직여서 버티느냐. 근데 얘하고 앞에 가는 10번이랑 추입해야 되는 2번이 들어오는 조합보다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월드블레임을 끼고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요 3번 월드블레임을 갖고
공략을 할 것이고 여기에 4번 울트라 드래곤까지도 돼요. 그래서 저는 4번, 10번, 그리고 2번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뭐 세강 파이터도 돼요. 세강 파이터 됩니다. 마지막에 뭐 다 가능한 거예요. 안 될 거 없습니다. 안 될 게 없는 그야말로 혼전이니까 월드 블레임은 그래도 무조건 열심히는 탄다라는 이유, 말가격이 있는 그런 말이니까 열심히 타면 뭐 마지막 중배당도 가능하지 않을까. 3번 놓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경주까지 좀 분석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대상 경주도 여러 번 있고요. 그런 대상 경주들마다 또 제가 복병들을 놓고 공략을 하고 있고 그 외 경주들도 복병들을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자, 그 말들이 진짜 좋은 성적들 내서 우리 연말에 진짜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결과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들이 영리하게 말만 좀 잘 타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번 함께 응원해보죠. 현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